야간 빈뇨와 숙면을 위한 가이드, 번역본.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런 상황이 익숙한 분 계신가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어 깊고 편안한 휴식을 기대하지만 마치 알람이라도 맞춘 듯 매일 밤 똑같은 시간,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 상황 말입니다. 눈을 붙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집요한 느낌 때문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두운 집안을 조용히 걸어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침대에 누우며 금방 잠들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여보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답답합니다. 눈을 질질 감아봐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하복부의 감각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방금 다녀왔는데도 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가짜 압박감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뒤척이며 시계만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죠.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사지는 납작해진 기분이며 기력은 이미 바닥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잠을 자긴 했지만 사실상 휴식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신장이 나빠졌거나 약해진 방광이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세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검사 결과가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신장은 튼튼하고 방광에 감염이나 폐색의 징후도 없으며 명확한 의학적 진단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점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을 줄일수록 밤에 더 자주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 위주의 싱거운 저녁 식사를 고집하는 분들은 오히려 잠이 더 얕아지고 파편화되었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그야말로 지치는 악순환이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고민이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하룻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인가요? 2번? 아니면 3번 이상인가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하나하나 꼭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물이나 힘든 방광 훈련이 아닌 수많은 분이 밤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던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이 작은 변화가 효과가 있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물병 몸이라는 착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인체를 플라스틱 물병처럼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위로 물을 적게 부으면 아래로 적게 나온다는 식이죠.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안 마시면 새벽 3시에 소변이 마려울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인체는 고도로 정교하고 살아있는 조절 시스템입니다. 수분, 혈액, 신경, 호르몬이 섬세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세계죠. 여기서 25년 넘게 중장년 및 고령 환자들을 치료해 온 내과 전문의 이민혁 박사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혁 박사는 매일 환자들로부터 나이 탓이겠거니 하는 핑계를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환자들에게 똑같은 놀라운 대답을 해줍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민혁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해 갖는 3가지 거대한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신장의 오해, 야간 빈뇨가 항상 신장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는 믿음. 수분 섭취의 오해, 저녁에 물을 마시는 것이 항상 실수라는 믿음. 염분의 오해, 건강한 식단이란 식단에서 소금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라는 믿음.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20대의 신장을 가지고도
하룻밤에 4번을 깰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저녁 시간에 적절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몸을 안정시킵니다. 반대로 지나친 저람식은 뇌를 깨우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특수한 정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는 느려지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전환기 동안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은 낮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일하거나 걸어 다닐 때는 뇌가 가볍게 무시했던 신호들이 조용한 침실에 누워 있을 때는 갑자기 적색 경보로 돌변합니다. 뇌가 여러분을 깨우는 이유는 방광이 꽉 찼기 때문이 아니라 체내 화학작용, 수분, 염분 또는 혈액의 균형에서 아주 미세한 불안정함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민혁 박사의 설명처럼 문제는 보통 탱크에 담긴 소변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센서가 너무 일찍 울린다는 것이죠.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침묵의 신호, 밤마다 겪는 실제 이야기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면 문제를 겪었던 3사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2세 이준호 씨의 사례입니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알람을 맞춘 듯 몸이 번쩍 깨어났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완벽했지만 그의 생활 습관은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후 중반부터 물을 아예 끊고 철저하게 무함식을 고수했죠. 역설적으로 그의 몸은 자신이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요소들, 물과 소금을 갈구하느라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었습니다. 혈액은 너무 걸쭉해졌고 신경계는 예민해져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71세 최은숙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4번씩 깨어났습니다. 일과가 끝날 때쯤 발목이 약간 붓는 것을 느꼈지만 노화의 당연한 증상이라며 무시했죠. 물이 수면의 적이라고 믿었기에 그녀는 늘 갈증 상태로 지냈습니다. 낮 동안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밤에 드디어 눕게 되자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고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8세 강태원 씨입니다. 그의 문제는 빈도가 아니라 수면의 깊이였습니다. 하복부에 아주 미세한 압력만 느껴져도 잠이 확 깨버렸죠.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은 몇 방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신경은 너무 예민해져서 방광이 절반도 채 차기 전에 경보를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과 원활하지 못한 체액순환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분과 미네랄의 기초적인 균형이 깨져 있었기에 불이 꺼진 뒤 몸이 스스로 안정화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과학적 근거, 이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고장나는가? 저녁에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방광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요리할 때 소스를 생각해 보세요. 수분을 증발시킬수록 소스는 더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걸쭉해진 혈액은 우리 몸의 이염구락입니다. 심장은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심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은 재보정을 시작합니다. 혈액의 농도를 맞추려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변 욕구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금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건강학계에서 소금은 종종 악당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체내 화학작용에서 소금은 스펀지 락화를 합니다. 수분이 혈관 내에 머물며 재락화를 할 수 있도록 잡아두는 힘이죠. 염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으면 마신 물이 혈관에 머물지 못하고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낮 동안 발과 발목이 붓는 이유입니다. 밤에 눕게 되면 중력이 새어나간 수분을 발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 수분들이 다시 혈액순환 계통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몸은 갑자기 잠깐 처리해야 할 여분의 수분이 이렇게나 많다고
라며 그것들을 곧장 신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민혁 박사는 인체를 집안의 오래된 난방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물과 연료가 충분하면 시스템은 배경에서 조롱이 작동하며 집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수위가 너무 낮거나 연료가 오람되면 파이프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고 보일러가 덜컹거리며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하죠. 그 경고등이 바로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수준의 보급품으로 작동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 간단한 저녁 수면 프로토콜.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꼭 약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민혁 박사는 수면 전 시스템을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요소의 조합을 제안합니다. 미지근한 물, 몸에 충격을 주는 얼음물도 너무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되도록 도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미량의 미네랄, 짠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양의 양질의 천일염이나 미네랄 보충제를 말합니다. 물의 무게감이 아주 살짝 변했다고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수분이 조직으로 새지 않고 혈관 속에 머물게 돕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천연산, 애시드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이나 양질의 천연 식초 1티스푼 정도를 아주 조금 첨가하면 미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혈관들은 방광 주변 신경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든 타이미 법칙,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합니다. 이 물을 침대에 눕기 직전에 마시는 것이죠. 그러면 몸이 수분을 흡수하기도 전에 물의 물리적 무게가 방광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잠들기 딱 1시간 전입니다. 그래야 대사 과정이 미네랄과 수분을 고루 분배하고 혈액 농도를 안정시켜 잠자리에 들기 전 신경계를 조용히 가라앉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속도의 법칙, 절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액체를 들이부면 몸은 이를 급증으로 인식해 즉시 신장을 통해 내보내려 합니다. 대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잔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면 몸이 수분을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수분이 가장 필요한 세포와 조직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휴식의 권리 되찾기. 이 취침 1시간 전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비슷한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기적 같은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첫 주가 끝날 때쯤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잠에서 깰 수는 있지만 다시 잠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때 트럭에 치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게 됩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65세 김상훈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주 후, 그는 밤마다 느끼던 불안감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오늘 밤엔 배 속의 알람이 언제 울릴까 걱정하며 누워있곤 했죠. 하지만 몸의 균형이 맞춰지자 그 알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70세 박영자 씨는 드디어 깊은 수면, 4단계 수면을 취하게 되면서 낮 동안의 에너지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휴식을 취하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이 늙었다고 느껴지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법이 아니며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만약 기존에 심각한 신장 질환이나 심부전이 있다면 반드시 수분 섭취에 관해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워 괴롭히거나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충직한 전량일 뿐입니다. 이제 몸과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물이나 소금을 끊어 몸에 벌을 주는 것도 멈추세요. 대신 몸을 지원해 주세요.
끊기지 않는 깊은 잠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여러분의 몸은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여러분이 건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별표 수면 밸런스 가이드 별표를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민혁 박사가 추천하는 이 음료의 구체적인 배합량과 제조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도와드릴까요?